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와 스포츠 과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준비 운동을 하고 또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정리 운동을 하는데 준비 운동하고 또 관련된 많은 스포츠 과학적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 운동의 어떤 효과라던가 장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스포츠 과학 쪽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가라는 내용을 오늘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축구, 농구, 뭐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성 운동도 하고요, 뭐 필라테스 운동도 하지만 준비 운동을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어떤 운동을 해도 준비 운동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동작들, 뭐 이거는 지금 요가 동작들이겠지만 어떤 정적인 스트레칭 위주의 준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 외에 또 다른 유형의 준비 운동들이 많이 있죠.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은 필라테스 수업이라던가 교양 수업으로 스포츠와 피트니스, 우리 저항성 운동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은 근력이라던가 심폐지구력이라던가 그런 것, 체력 요인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위주인 수업이고요. 저는 준비 운동으로 주로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축구 선수들인 것 같고요. 축구 선수들이 아마 준비 운동으로 이런 동작을 하고 이런 동작을 한 이후에 이런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준비 운동이 지금 심폐지구력을 약간 향상시켜주는 어떤 그런 유형의 준비 운동이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정적으로 하는 준비 운동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각기 또 이유가 있겠죠. 각각의 준비 운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론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을 같은 유형의 것들을 하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볼 때는 조금 다른 식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는 효과 같은 것을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해서 경기력이 얼만큼 향상을 했는가, 뭐 경기력 또는 근력을 발휘하는 본운동 부분에 갔을 때 얼만큼 더 근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 준비 운동의 효과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준비 운동을 내가 본운동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면은 어떤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본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운동 보면은요, 우리가 대부분 아까 저는 이거 팔 벌려 뛰기는 꼭 해요. 팔 벌려 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서 니업 러닝이라고 저는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양팔을 흔들면서 이제 뛰는 경우도 있고, 그 양손을 이제 무릎이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뭐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주 효과는 체온 상승이죠. 그렇죠? 체온 상승이고, 그다음에 니업 러닝 같은 경우도 다 체온 상승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보다, 이런 정적인 자세를 하는 경우보다 유산소성 준비 운동을 하면 일단 체온이 상승이 되고,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체온 상승이 되면서 근육에서 산소를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자, 이거는 심장에서 혈액이 펌핑이 되잖아요. 어떤 뛰기 동작에 의해서. 그러면은 좌심실에서 피가 나가게 되고, 그 피는 내가 팔 벌려 뛰기를 하면은 팔에도 막 가고 다리에도 막 가고 온몸을 통해서 막 혈액이 순환을 하겠죠. 그러면 그 혈액을 통해서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돼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산소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쉬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산소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왜 산소를 사용해야 될까요?
혈액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근육의 수축 이완이 되면서 혈액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원이 막 운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근육의 신장하고 수축이 또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직접적인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 뒷부분에 근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거는 근섬유가 있고 그 안에 근원섬유가 있고 근원섬유 안에 액틴과 미오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운동생리학 시간에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액틴하고 미오신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일단 체온이 올라가야 되고 수축 이완이 돼야 되고, 수축 이완이 되기 위해서 근형질 세망에서 뭐 칼슘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혈액 순환이 되면서 에너지원도 공급이 되고 하면서 이제 수축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체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근육이 수축 이완이 되면서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운동의 에너지원도 공급이 되고 해서 우리 몸이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작동이 돼야 되는 거에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통해서는 체온을 일단 상승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정적인 스트레칭보다 동적인 스트레칭, 그죠? 동적인 어떤 준비 운동, 몸을 움직이면서 심장의 혈액이 펌핑이 더 많이 되는 그런 동작으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근육의 수축하고 이완, 신장하고 수축, 이거하고 관련된 것이 신경 전달 속도인데요. 이거는 내가 몸이 움직이면서, 그죠? 우리 시상하부에서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호가 자극이 되고 그게 신경 하나가 지배하는 근육이 운동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운동생리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거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한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아져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이 워밍업이 되면서 신경 전달도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속도도 본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더 빨리, 그렇죠? 운동의 신경의 전달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운동 동작을 계속 하는 한, 그렇죠? 그래서 그 속도도 더 빨라지게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아까 여기 산소를 사용하기 쉬워진다라고 했는데, 자, 정적으로 몸을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내 몸을 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피가 더 많이씩 1회 박출량에 한 번에 나갈 때도 양이 더 많아지고 빈도도 빨라지죠. 그러면 그만큼 혈액이 충분히 계속 공급이 될 것이고, 그 혈액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원이 계속 공급이 내가 될 것이고, 팔이든 다리든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지방 에너지는 사용이 되지 않았죠. 가장 먼저는 뭐 ATP, PC 뭐 그런 식의 어떤 에너지 전달, 뭐 10초 이내에 포스포크레아틴 같은 에너지를 주지만, 점점 이제 더 긴 운동 동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공급이 됐다. 20분 이상의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공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할 때는 에너지가 분해가 돼서, 그렇죠?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의 근육과 간에 탄수화물이 저장돼 있죠. 그걸 끄집어내야겠죠. 그래서 저장돼 있는 애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지만 저장돼 있을 때는 뭐였죠? 코겐이죠. 자, 저장돼 있는 애들을 이제 운동을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끄집어내야겠죠. 자, 나왔을 때는 글리코겐이 뭐로 바뀌죠? 글루코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초반에 한 20분 운동을 할 때는 막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분해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 거죠. 그때 분해가 될 때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돼요. 합성이 되는 것도 대사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애들은 효소라는 애들이 나와야지만 분해 또는 합성이 돼요. 그러면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에서 효소를 막 분비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빨리 나오죠. 그것은 운동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효소가 빨리 많이 나올 테니까 에너지 동원을 시키는 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효소를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체온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에서 효소도 많이 나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속도를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운동이 끝나고 본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조건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력을 증강시킨다던가 심폐지구력을 증강을 시키다던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 운동의 효과는 체온을 상승시키면서는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될 수가 있고, 자, 체온하고는 관계없이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는 것, 운동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스트레칭 같은 것을 이제 통해서 근육을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주는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드는 게 되겠죠. 근육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건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굉장히 그 동원될 수 있는 근육도 많이 동원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는 에너지 낭비를 없애는 예방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혈액량이 증가가 되고 산소 운반을 이렇게 잘 시킬 수 있도록 그 이제 근육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이제 갑자기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체력적으로 갑자기 강도 있는 운동을 하면 부담스럽고, 그 강도에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발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심리적으로 조금씩 내 몸의 상태를 그 히팅을 해주면서 심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운동 하면은 대부분 이제 스트레칭이 있고요.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의 스트레칭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꼭 스트레칭 말고도 또 그 수동적 방법에 의한 어떤 준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전문적인 그 준비 운동,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해봤고요. 수동적인 것, 자, 마사지를, 이거는 조금 아마도 프로팀 선수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마사지를 한다던가 그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그 뜨거운 목욕을 해서 몸을 이제 덮여주고 체온을 이제 올려주고 마사지도 하고, 그쵸?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칭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가 효과가 좋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들이 도수치료 같은 것을 해서 막 몸을 이렇게 주물러주고 늘려주고 뭐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준비 운동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저는 무조건 제자리에서 니업 러닝하고, 저는 무조건 팔 벌려 뛰기예요. 팔 벌려 뛰기 10번만 하면 정말 숨이 금방 차고, 조금 고강도니까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약간 슬슬 뛰는 것,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운동하기 전에는 심박수를 높여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내 체중의 부하를 감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움직임들,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칭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 올려주고 스트레칭하고, 마무리에서는 스트레칭으로 해서 이제 쿨링 다운 하는 것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워밍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각 만약에 특별한 경기를 하는 경우 그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주요 동작들 있잖아요. 그 동작들하고 관련된 어떤 자세를 하는 것. 만약에 골프 경기를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보통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골프에서 스윙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공을 치지 않고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뭐 사이클링을 한다면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 발 고관절 돌리면서 무릎을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 같은 거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 아니면은 뭐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고관절 쪽하고 대퇴 부분 풀어주는, 발목 부분 풀어주는 그런 준비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저는 자세하게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운동생리학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자, 스트레칭이 그러면 준비 운동으로 중요한데요. 지금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지금 근육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뼈하고 근육하고 연결을 해주는 것은 건이죠. 영어로 텐던, T-E-N-D-O-N, 그쵸? 그 다음에 근육과 근육 연결해주는, 뼈와 뼈를 연결을 해주는 것은 인대, 리거먼트, 그쵸? 항상 헷갈려요. 자,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근육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여기 안에, 자,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근육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동맥, 정맥, 신경 이런 것들이 막 있네요. 자, 이게 근육의 다발 하나예요. 이거 하나에 지금 하나씩이 있고, 요거 하나를 보면은 또 이 안에 또 이게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근육이 있으면 이 근육을 이루는 것은 요거는 다발이에요. 그쵸? 다발에서의 하나를 보면 그게 근섬유예요. 근다발, 근섬유. 근섬유 안에서에는 보면은 근원섬유들이 있는 거예요. 근원섬유 안에 보면은 뭐였어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게 있었죠. 운동생리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미끄러져 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한다 그랬어요.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이라는 애가 막 나오면서 수축 이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근다발 안에 근섬유라는 것이 있고, 근섬유 이게 하나예요. 그쵸? 근섬유 하나. 얘가 근섬유예요. 근섬유 안에는 근원섬유라는 더 작은 단위가 있고, 근원섬유 안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애가 서로 미끄러져 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미끄러지고, 얘네들이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스트레칭이죠. 자, 그래서 근육이 부드럽게 우리가 만들어서 부드럽게 잘 수축 이완이 되면서, 아까 얘네가 자 미끄러져, 얘네가 이제 길이가 전체 여기 길이가 짧아지죠. 근육이 수축할 때. 그런데 짧아지면서 내는 힘, 그쵸? 짧아지는 정도는 다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얼만큼 근육의 힘이 좋은가, 얼만큼 근육이 잘 발달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도 틀리고요. 얘네들이 서로 이 미오신하고 액틴이 미끄러져 가면서 짧아지면서 발휘하는 힘은 얼만큼 세게 미끄러지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것이 결국은 근력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질까? 자, 이 근육은요, 그 고무가 아니고, 뭐 이거를 지금 밧줄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밧줄 같은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은 그 늘어났다가 단축됐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근섬유 수가 추가가 되어서 근원섬유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근수축에 동원되는 근섬유
하나하나가 근섬유죠. 얘네들이 준비 운동이 잘 되면은 본 운동에서 나중에 동원이 되는 애들이 준비 운동에서 체온이 높아지고, 그렇죠? 시동이 잘 걸리게 되면 여기에 동원되는 지금 근원섬유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섬유가 추가가 돼서 더 많아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근원섬유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지면서 수축할 때 이제 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원섬유가 길어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길어져서 유연성이 좋아지고, 유연성이 좋으면, 그죠?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난다요.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가 관절을 잘 부드럽게 내가 발휘하고자 싶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목표로 하는 부위에 근육의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변화는 3개월 이상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라는 체력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력 요인,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뭐 민첩성,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스트레칭인 것 같아요. 스트레칭은 조금만 해도 굉장히 향상이 빨리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근막 트레이닝 많이 하세요? 폼롤러 같은 거에 대퇴사두근이라던가 목이라던가 어깨라던가 심지어는 그 외복사근, 내복사근 부분이라던가 겨드랑이 부분이라던가 근막 트레이닝을 폼롤러 위에서 계속 둥글둥글 하면서 그 내 몸의 무게로 눌러주면 그 부분을 이렇게 팔을 들거나 다리를 이렇게 굽혔을 때 쑥 유연성이 향상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근막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래서 근막 트레이닝의 경우, 그죠? 이것도 왜 좋아지냐면, 왜 그렇게 쑥 유연성이 향상을 하냐면 근막의 저항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스트레칭의 어떤 테크닉으로 많이 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질병에 의해서 재활을 하는 경우 근막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스트레칭하고 같이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후반기에 갈수록 유연성이 점점 향상되겠죠. 자, 1번은 근육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근섬유 수가 추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근육 수축기관에 동원되는 근섬유 수가 추가가 계속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섬유 길이가 길어졌고, 길어지기 때문에 또 수축하면서 낼 수 있는 힘도 나중에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를 크게 시키는 것이 포인트. 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다른 학기 때보다 운동을 많이 못할 거예요, 아마. 그쵸?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많이 되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할 때는 굉장히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금방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실기 수업을 거의 매일 하거나 이틀에 한 번 정도 할 때는 내 몸이 어느 정도 좀 풀려 있고 그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 자, 부모님 같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딱딱해진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나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나이보다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근육의 단위가 가장 적은 게 액틴하고 미오신이었고, 그렇죠? 근다발, 근섬유가 있고 근원섬유가 있고 액틴, 미오신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게 수축이 되는 경우, 자, 아까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단위였죠. 모터 유닛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에서 신호를 주면 액틴하고 미오신이 미끄러져서 근수축이 발생을 하고,
자, 이 운동신경의 신호가 끊어지면 원상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원상으로 돌아갈 때 지금 이 벌어진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 그랬어요. 오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그죠? 한 달에 한 번 운동하는 사람하고 두세 달에 한 번 운동하는 사람,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상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이 벌어져 있는 정도가 다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벌어져 있는 정도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서로 미끄러져 가면서 발휘하는 힘도 틀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은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운동 신호가 끊기게 되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원상으로 돌아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면 근원섬유 자체가 짧아지죠. 아까 준비 운동으로 근원섬유가 길어진다 그랬어요. 짧아지고 움직일 수 있는, 수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근육이 딱딱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앉아서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 그쵸?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계속 보고 우리 IT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특정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허리라던가 목이라던가 어깨, 그쵸? 딱딱해지는 거죠. 그거는 그 부위를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혈액순환 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자세가 근육의 불균형 또는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자세가 또 나빠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어떤 또 무리가 가고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또 부상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것으로 해서 이 딱딱해지는 근육을 막아야 됩니다. 자, 나이가 많아도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근육이 딱딱해지면, 그죠? 자세 범위를 제한시킨다라고 아까 여기 얘기했어요. 그죠? ROM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요, 제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은 거예요. 딱딱해지기 쉬운 근육하고 약해지기 쉬운 근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뭐 대퇴사두근은 두 개 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M 근육이라고 하는 장요근, 복근하고 대퇴사두근하고 연결되는 장요근이 있고요. 지금 다리 부분의 근육이라던가 자,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약해지기 쉬운 근육은 대부분 그 어떤 기랑근에 해당이 되는 그 근육들인데 기랑근은 사실 그 동작에 따라서 기랑근과 주동근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요거로 조금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딱딱해지기 이제 쉬운 근육으로 뭐 대둔근이 있고요. 딱딱해지기 쉬운 거. 자, 약해지기 쉬운 경우에는 대흉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딱해지기 쉬운 근육들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해줘도 기랑근이 약하다면, 그쵸? 어떤 근육을 주동적으로 쓰고 그 자세를 보조적으로 또 그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기랑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크런치 자세를 한다고 하면 주동근은 복근이었고 기랑근은 척추기립근이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백 익스텐션을 하는 자세라면 주동근은 척추기립근이고 기랑근은 복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해지기 쉬운 근육하고 그쵸? 스트레칭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주동근과 기랑근을 같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동근을 위주로 스트레칭을 만약에 했었다면 그 다음에 척추기립근이 주동근으로 돼서 하게 되는 동작을 또 해주고 그죠? 그런 식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육이 딱딱해지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자세 범위를 이제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칭으로 주동근과 기랑근을 고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으로 어떤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ROM을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자, 준비 운동으로 필요한 이유.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유산소 운동을 해서 운동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탄수화물 혈당 수치를 확 낮추는 거에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 실험에서는요, 자, 이거는 지금 2011년에 그 넬슨이라는 사람이 피지오테라피 학술지라는 곳에 발표한 얘기인데, 혈당 수치가 지금 스트레칭을 통해서 과연 떨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보통 혈당 수치는 우리가 유산소성 동작을 해야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못하죠. 심장병하고 뇌졸중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는 동맥경화에 걸리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혈청 지질, 혈액 성분을 우리가 피를 뽑아갖고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 뭐 LDL,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스트레칭을 한 집단이고요. 지금 점점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0분, 20분, 40분 동안 지금 스트레칭을 지금 시켜봤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했냐면, 그 스트레칭 하기 전에 43g의 주스를 이제 마셔서 어느 정도 그 혈당 수치를 높여준 상태에서 20분 됐을 때 한번 피를 뽑아 보니까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였고, 40분 시점에서 준비 운동 그 스트레칭을 하고 혈당 피를 또 뽑아 봤을 때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죠. 이거를 해봤더니 스트레칭을 20분 한 시점에서 이미 혈당 수치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40분일 때는 또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에는 물론 이게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효과는 유산소성 운동보다는 적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스트레칭을 해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근육이 딱딱해지면 혈관을 압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육이 부드럽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혈관을 압박을 한다 그랬는데,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 근다발들이 있고, 이거는 신경이니까, 그냥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되면은 혈관이 압박이 되고, 혈관이 압박이 되면은 혈액 순환하는 거에 방해가 돼서, 그죠? 혈관이 압박해서 눌려서 그것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해서 이 혈관이 압박되는 것이 아니고 혈관을 오히려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온도 상승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소성 준비 운동, 유산소성 운동, 심박수가 올라가는 준비 운동을 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그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액 순환하는 거에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운동을 자주 하면서. 그렇게 돼서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이제 낮춰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하반신의 유연성을 향상을 시켜주고, 우리가 대퇴 부분의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릎도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그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슬관절 부분의 유연성을 향상을 시켜줘서 고관절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보폭을 유지를 하면서 걷게 하는 것, 그쵸? 그거에 어떤 우리 걷기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보폭을 더 넓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강도나 속도가 더 붙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 운동 에너지 양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보폭으로 이렇게 걷기 때문에 그 어떤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근육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그 우리 트렁크에 척추 기립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지금 낮춰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2011년에 연구에서 발표됐고요. 자,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을, 자, 이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라는 것은 유산소성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쵸?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의 연관으로 어떤 동맥경화라던가 혈청 지질 같은 것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자, 혈류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적인 어떤 준비 운동을 통해서. 그죠? 자,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처음 준비 운동을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고 제자리에서 손목 돌리고 발목 돌리고 하는 것으로는 혈액순환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심장에서 펌핑이 그 더 잘 되는 그런 동작들을 해서 체온을 향상시켜서 중요한 거는 활액의 분비 촉진이에요. 왜 나의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라던가 목이라던가 그렇죠? 고관절 부분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활액의 분비 촉진이에요. 자, 뼈는 관절은 이렇게 두 개의 뼈가 있고 얘네가 딱 붙어 있는 거는 아니죠. 딱 붙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관절염이죠. 딱 붙어서 이 부분이 막 깨져 있고 마모가 돼 있는 거 관절염이죠. 자, 관절의 바로 위를 그죠? 이 관절 연골이라는 이 연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연골이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는 활액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활액이 지금 뭔가 이렇게 부풀어서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 그렇죠? 그런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래서 얘네가 빵빵하게 돼서 손마디 같은 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된 것은 이 활액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연골은 막 없어져서 얘네 관절끼리 막 부딪히게 되는 경우 아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활액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관절을 얘네들은 활액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비를 막 시키는 것이 동적 스트레칭의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활액은 관절 안에 있고 이 관절, 그렇죠? 이 뼈를 덮어주고 있는 그 관절 연골, 그렇죠? 관절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이제 활액의 역할이죠. 그렇죠? 자, 관절 속에 연골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이 연골에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관절 속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관절 속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혈액 순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의 압력, 외부에서 내 몸이 막 움직이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혈액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골에 적절한 압력을 줘야만 혈액 순환이 개선이 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시키고 이 연골 상태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활액이 분비가 촉진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이 부드러워져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쉽게 되고 그렇죠?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면서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으로 하는 것이 그 운동을 하는 상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가 아까 그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그 연구인데요. 자, 대상은 이 실험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라던가 당뇨병 위험자, 내당능 장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 동안 액티브가 아닌 그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했어요. 액티브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굽혀서 하는 거고, 수동적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보조자가 내가 다리 벌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내 등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패시브 스트레칭이죠. 그렇죠? 40분 동안 하체, 상체, 그래서 총 10가지 스트레칭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20분 스트레칭을 했을 때, 40분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그 피를 이제 뽑아봤죠. 그 스트레칭 하기 전에 43g의 그 탄수화물 주스를 먹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20분대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분 정도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20분 이상의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말로 써 있는데요. 그 일본 서적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좌정글, 그쵸? 최후글 그런 것들로 많이 알고 있고, 이거는 사실 고령자들의 유연성 검사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6가지로 나의 유연성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자, 경관절 주변에,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되세요? 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손끝이 10cm 정도면은 적절해요. 그죠? 10cm 이상이 되거나 이 끝과 저 끝에 있는 경우에는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고, 10cm까지는 적절하고요. 만약에 두 손이 막 겹쳐지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과도한 유연성이 있는 경우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완 삼두근, 삼각근, 여기 어깨, 그쵸? 로테이터 커프, 그런 근육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관절 주변 여기, 그쵸? 여기 부분에 어떤 유연성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둔근. 자,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는 고관절 또는 대둔근을 많이 쓰지 않고 고관절을 우리 쓰는 동작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은 아마 고관절 부분, 대둔근 이쪽 부분에 어떤 유연성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자, 책상다리하고 지금, 자, 이 다리하고 이 다리가 지금 수평이 돼야 돼요. 자, 수평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로 들어 올렸어요?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렸네요. 그죠? 수평으로 했을 때 지금 평행하게 무리 없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자, 등 펴야 되죠, 당연히. 들어 올릴 수 있으면은 적절하고, 자, 평행하게, 자,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는 부족한 거죠. 그죠? 자, 과도한 경우는 으악, 얼굴 부분까지, 턱 부분까지, 가슴보다 더 윗부분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 아마도 그 우리 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성이 너무 뛰어나서, 그쵸? 그 친구들은 또 유연성에 특별한 또 트레이닝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정상 범위보다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오른쪽 왼쪽 고관절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둔근 부분의 유연성을 한번 검사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대퇴후면근, 자, 햄스트링. 자, 이거는 설마 안 되는 경우 없겠죠. 자, 90도가 안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다리를, 무릎을 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90도가 되는 경우 수직으로 다 들어 올릴 수 있죠. 그쵸? 자, 이때 등이 바닥에 다 닿아야 되죠. 그쵸? 어깨 부분이 뛰면 안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자,
올리는 경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보다 지금 조금, 중고령자들, 그쵸? 60이 넘은 경우는 이 동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유연성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우글이라던가 좌정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편적인 거고, 그 전신의 유연성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신체 부위별로 유연성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니까, 몸의 부위별로 이렇게 6가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자, 90도로 되는 경우, 그쵸? 자, 바닥과 수직이에요. 90도. 그래서 수직으로 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 자, 안 되는 경우, 그쵸? 자, 이거는 이 수직의 라인을 지나서 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유연성. 자, 대퇴 지금 사두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대퇴 사두근의 앞부분이 쫙 당기게 되죠. 저도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는데요. 자, 대퇴 사두근 경우 지금, 자, 발등, 발목이 아니고 발등을 잡았을 때, 자, 이것 자체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이거 대퇴 사두근 한번 유연성 한번 검사해 보세요. 자, 안 잡히는 경우, 그쵸? 그리고 이 발꿈치하고 엉덩이 가장 높은 부분하고 해서 5에서 10cm 정도가 적절한 거예요. 나는 이게 닿지 않는다? 이거 과도하게 하면 무릎 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닿지 않는 거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5에서 10cm. 자, 당길 수 없거나 잡기는 잡았는데 아파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유연성이 부족한 거고요. 자, 이게 닿는 경우는요, 과도한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대퇴사두근. 자, 내전근, 우리 요 허벅지 안쪽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를 했을 때, 자, 이 동작을 하고 우리 가슴을 이 바닥에 이렇게 쭉 숙이는 동작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아마도 뒤에서 2인 1조로 해서 할 때, 이 등 뒤에서 다른 사람이 왜 양쪽 이 무릎을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동작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내전근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동작이지만, 만약에 이 동작을 했을 때 지금 무릎이 바닥에 두 쪽이 다 닿는다. 상상으로는 닿는 거가 상상이 안 되겠지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과도한 유연성. 5에서 이렇게 주먹이 지금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는 지금 적당한 경우. 그죠? 자, 3개 정도까지 지금 무릎이 뭐 지금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내전근 쪽. 자, 이거는 족관절 주변, 비복근, 가자미근 부분에, 자, 이 동작이 이제 안 나와서, 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무릎 위에 했을 때 앉아있지를 못하거나 지금 이 무릎이 당기거나, 그쵸? 아파서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 균형감 있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못 있는 경우, 자, 주의할 거는 발바닥을 다 대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이 자세대로 지금 가능한 것은 이 족관절 주변, 그쵸? 비복근, 가자미근 부분에 지금 유연성이 괜찮은 거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 자, 이 손이 바닥에 닿는 경우, 이거는 이제 과도한 유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신체의 6가지 부위에 한번 유연성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이제 퀴즈입니다. 꼭 해보세요. 자, 이제는 스트레칭의 그 종류에 대해서 또 해볼게요.
자, 아까 그 동적인 준비 운동과 정적인 준비 운동을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스트레칭을 동적으로 하는 경우, 뭐 정적으로 하는 경우, 뭐 액티브, 패시브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고, PNF 스트레칭 같은 것도 이제 있어요. 자, PNF 스트레칭은 우리 재활하고자 하는 경우, 운동 재활을 갔을 때 물리치료 같은 거, 작업치료 같은 거 갔을 때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스트레칭하고 보조자가 또 해주는 스트레칭이 같이 혼합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게 국내 자료가 한국말로 된 거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찾는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된 거를 찾았지만 좋은 자료는 또 너무 한 7분 이상 넘어가서 좋지가 않고요. 이거는 지금 햄스트링을 PNF 스트레칭으로 하는 예가 되겠고요. 이 사람은 물리치료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 PNF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머스큘러 퍼실리테이션 해갖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PNF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I'm Dr. Donald Ozello of Championship Chiropractic in Las Vegas, Nevada. One type of PNF stretching is called contract relax. Contract relax is when the muscle that's being stretched first performs an isotonic contraction. I'm going to be demonstrating on the hamstring muscles. The patient is laying supine. 자, We're 누워 going 있는 to 자세에서 raise the patient's legs into hip flexion 자, 햄스트링을 until 스트레칭을 they 해줄 feel a 건데요. 자, 이 mild, 부분을 comfortable stretch. Go ahead, let me know. Okay. Patient has achieved a mild, comfortable stretch.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ask the patient to take a deep breath in, hold it, push against us with 75 to 95% of their strength. As they are doing this, we are going to allow the leg to move in the direction 자, of the muscle 이거는요. 이 contraction. So 사람이 it's an 자기가 isotonic 눌러서 contraction. 이쪽으로 We're going to have 누르고 them do that for 10 seconds. When 10 seconds is up, tell them to breathe out and relax, and then we are going to increase the stretch and repeat. So let's go ahead and start. Okay, let me know when you feel a mild, comfortable stretch. 자, 이 사람이 Once you take a 눌러줬고요. deep breath in, hold it, and push against me with 75 자, to 지금 95% 이제 이 of 사람을 your 향해서 strength.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눌렀고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누른 겁니다. 9, 10. 10초. Breathe out and relax. 그 다음에 쉬고 We're going to slowly 이 사람이 increase 지금 the 쉬었다가 stretch. 지금 일로 또 Let me know when you feel a 이쪽으로 mild, 밀고 comfortable 있죠. stretch. Okay, then we're going to hold this stretch anywhere from 5 seconds to 120 seconds. Once that time frame is up, we're going to repeat. Ask the patient to take a deep breath in, hold it, and push against you with 75 to 95% of your strength. 자, 75에서 95%의 자기의 노력으로 이쪽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누르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은 자, Breathe 이쪽으로 out and 하고 relax. 자, Once that 10 제대로 seconds is 하고 up, then we 자, 이 사람은 increase 자기 힘 the 빼고 이 stretch. 사람이 Let me know when you 지금 feel a 힘을 주고 mild, 이쪽으로 comfortable 지금 쭉 stretch. 가고 있죠. And we're going to hold this stretch from 5 to 120 seconds, and we're going to repeat 3 to 5 repetitions when performing 이거를 지금 contract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relax 그래서 technique of 이 PNF. 사람의 자기의 다리의 힘으로 And 이쪽으로 then when 가고 we're done, we're going to 그 slowly 다음에는 lower the 이 leg 사람의 back 힘으로 to 이쪽으로 starting 가고 position. 그거를 지금 반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가 PNF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PNF 스트레칭 유튜브에서 그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뭐 햄스트링 부분을 했는데 대둔근 부분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을 한 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재활이라던가 운동선수들의 어떤 경기력과 관련된 동작의 스트레칭을 할 때 많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이나믹 또는 정적인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그 스트레칭에 관련된 어떤 연구 발표가 운동에 필요한 관절 가동 영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그 근육하고 우리가 건 텐던을 봤었잖아요. 이게 굳은 상태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인저리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50% 정도 절반 이상 감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하기 전에 그 뭐 30분 이상 1시간씩 그쵸? 준비 운동을 해서 그 몸을 푸는 거에 굉장히 정성을 들인다고 하죠. 자, 똑같은 이 사람이 그 준비 운동에 대한 그 굉장히 긴 연구 논문을 좋은 논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운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봤더니 그 30분이 적절하고 30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별로 그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주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거가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경기 유형에 따라서 또 몇 분에 뭐 10분 이상이라던가 10분 이내라던가 그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고요. 좋은 것은 그 근육 손상이라던가 ROM을 늘려주는 것에 좋은 거는 준비 운동하고 동적 스트레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칭 동작들도 있지만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죠? 그냥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동적인 동작, 그죠? 그대로 정적인 자세로 하는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몸을 그 움직이면서 하게 되는 스트레칭하고 그것을 이제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동적인 동작이 준비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볼게요. 지금 주요 효과가 부상 예방이고요. 스트레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경기력 향상이에요. 자, 정적 스트레칭인 경우에는 가동 영역을 넓혀주는 것은 좋지만 근육이나 건의 기능 개선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심박수를 늘려주는 그런 심박수를 올려주는 것이 그렇죠? 근육이라던가 건이라던가 어떤 활액의 분비 촉진이라던가 그런 것들하고 더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이 스트레칭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근육 기능이 오히려 저하가 된다. 아마 이거는 근피로를 야기시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0초 이상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근력이 떨어졌고 30초 미만이 좋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정적 스트레칭 플러스 당일의 컨디션을 고려를 한 동적인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자, 동적 스트레칭 얘기를 해보면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가동 영역 ROM을 늘려주고 근육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앞부분에서 그 얘기됐던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죠. 만약에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그죠? 어떤 내가 연습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코어라던가 무슨 팀 경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그죠? 경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정적 스트레칭보다 좋다. 점프력이나 순발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은 동적 스트레칭. 그죠? 지구력 향상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연관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은 동적 스트레칭을 메인으로 하고 그렇죠? 30초 미만의 정적 스트레칭을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스트레칭만 하는 것보다는 그죠? 메인으로 하고
정적 스트레칭을 보조적으로 하는 것, 이 경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다 동적 스트레칭만 합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2008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자, 이런 연구들이 왜 여러분들 그 자꾸 영어 논문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좋은 연구 논문들이 그 해외 논문으로서는 검색이 많이 돼요. 검색이 되는데 국내 논문에서는 조금 검색이 잘 안 돼서 제가 계속 찾다 보면 계속 그냥 영어 논문으로 그 외국 저널 학술지에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을 했는데요. 그 무릎하고 대퇴 부분에 그 등척성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안 한 경우하고 그 이 무릎 부분에 무릎하고 대퇴 부분에 스트레칭을 10초를 한 후에 이 무릎하고 대퇴 근력을 발휘를 하고 20초를 한 경우, 30초 한 경우, 60초 한 경우 뭐 각각 물론 다른 날에 했겠죠. 그렇죠? 연속해서 하면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초 정도를 한 경우가 최고의 이 무릎이나 대퇴 부분에 근력을 발휘를 할 수 있었는가를 비교를 해봤어요. 자, 50명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수치를 내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30초 이상을 하는 경우보다 30초 미만인 경우가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초 이상의 정적 스트레칭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15초에서 30초 동안 탄성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쭉 그냥 유지를 하고 늘려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교재에 나오는 15에서 30초라는 것이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작 이전에 30초 이상의 정적 스트레칭은 여기서 권장을 하지 않는다. 권장하는 것은 30초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근력 발휘에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어떤 그 여기서 이거다라는 거를 그 제시를 하기는 이 논문이 너무 양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의 그 고등학교 운동부 그 컨디셔닝 그 근력 코치 컨디셔닝 그 근력과 컨디셔닝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치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본 거래요. 그래서 뭐 128개의 고등학교에 38명의 코치이고 이 사람들의 평균 경력은 한 14년 정도가 되고 무슨 여기 그 국가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협회에서 발급되는 그런 자격증들을 이 사람들은 다 뭐 90% 정도가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을 그 하는 경우가 뭐 유연성이라던가 속도라던가 민첩성, 부상 빈도, 체력 그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준비 운동하고 경기력에 대한 거 지금 보면은 뭐 한 10몇 페이지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인용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워밍업 1하고 2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준비 운동을 하는 거가 좋은가? 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밝혀낸 거예요. 내 능력에 자 100%인 경우 아까 PNF 스트레칭 할 때 몇 프로에서 몇 그 운동자가 누워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다리를 쭉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힘을 주고 보조를 하는 사람은 그거에 반해서 또 그 사람도 힘을 줘서 같이 서로 밀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PNF 스트레칭이거든요. 같이 밀고 있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운동 보조해주는 사람이 위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서로 밀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때 아까 뭐 75에서 뭐 60에서 뭐 몇 프로까지 의 능력으로 75%의 힘으로 100%
기준에서 뭐 한 75%까지의 힘으로 내 쪽을 향해서 누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워밍업의 강도가 내 최대 산소 섭취량 100에서 지금 20인 경우, 40인 경우, 60인 경우, 80인 경우 최고의 경우를 했을 때 어떤 그 단시간에 그 어떤 수행력이 준비운동 직후에 얼만큼 발휘를 할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20%인 경우에는 이만큼이지만 60%인 경우에는 이만큼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0%는 이 정도. 그냥 할게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20%인 경우보다 60%인 경우가 지금 직후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이만큼이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런데 60%보다 더 강한 강도로 준비운동을 하면 준비운동이 끝나고 난 직후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점점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조금 적절한 강도가 나의 한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단기간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그 한 중간 정도의 능력을 얼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 했더니 20%인 경우는 자, 60%인 경우는 지금 거의 100%에 가깝게 발휘를 할 수 있었고 40%인 경우는 60%인 경우보다는 떨어지네요. 이 Y축을 보니까. 그래서 역시 60% 정도. 자, 중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 요거는 준비운동 끝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발휘하는 경우, 짧은 시간보다 조금 더 발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60%보다 준비운동을 한 70% 정도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경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준비운동의 강도도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내가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운동의 강도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그 10초 미만의 어떤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10초 이상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경우 준비운동은 달라야 돼요. 10초 미만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역도라던가 그쵸? 뭐 유도 같은 경우는 뭐 유도라던가 태권도는 뭐 조금 뭐 2분 정도로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자, 이 짧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 자, 이때는 탄수화물이 사용되지 않죠. 주요 에너지원은 10초까지는 크레아틴 인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양은 다 한계가 있죠. 그렇죠? 다 다르고 그래서 10초 정도면 이게 다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에너지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의 온도를 높여줘서 에너지원이 잘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신경 전달 속도도 빨리 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해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이때는 10초 미만의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준비 운동은 내 최대 능력의 유산소 최대 산소 섭취량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에서 60% 정도로 20분 정도의 운동을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예요. 10초보다 더 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요, 먼저 본다면 1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 운동을 더 할 거면 준비 운동 시간이 더 짧은 게 좋다라는 것이요. 짧은 경기를 한다면 더 길게 해주되 강도는 더 낮아요. 여기서는 70%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운동 강도와 만약에 비슷한 고강도 운동을 이제 준비 운동을 70% 정도에 만약에 한다면, 물론 10초 미만의 고강도면 80%, 90%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로감이 유발이 되고, 그 피로감은 회복은 되지요. 당연히 회복이 돼서 다시 크레아틴 인산이 공급이 되겠죠. 그렇지만 5분 정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강도의 준비 운동 효과라는 것은 15분 정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서, 경기 시작 전에 15분 준비 운동을 하고 15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재미있는 어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자, 액티브 워밍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쵸? 내가 내 몸을 내가 근육을 수축 이완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 어떤 온욕을 하거나, 그쵸? 어떤 누가 마사지를 해주거나, 자, 온욕을 해주는 것 하나만 보다는 액티브 워밍업을 하는 경우가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거 하고 이거를 병행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만을 봤을 때는 내가 내 몸을 자의적으로 심장이 펌핑이 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어떤 그 온욕이라던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체온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것도 계속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0초 미만의 짧은 경기를 하는 경우, 자, 이거는 10분에서 20분, 40에서 60% 정도로 하지만 이거의 효과는 15분이에요. 그렇죠? 15분이니까 15분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안 되겠죠? 자, 만약에 10초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는 더 높지만 10분 정도 더 짧은, 아까 20분 정도인데 짧은 운동,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는 몸 안에 심부 온도를 향상시켜야 되고, 그렇죠? 사용하게 되는 근육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고강도의 짧은 10분의 운동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인 피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경기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5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준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자 있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 스트레칭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5가지로 지금 정리를 했죠. 스트레칭을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 왜 좋은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본 운동에 들어가면 좋고,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근육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육하고 관련된 조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관절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액틴하고 미오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만성질환 같은 어떤 개선의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몇 분이 좋은 것이고,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관절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그 화력에 대한 얘기 했었고, 혈당 수치 뭐 낮춰주는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연성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6가지 신체 부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스트레칭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부위별로 그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목. 자, 목에서부터 어깨, 그 다음에 가슴 부분, 등, 허리, 그쵸? 그 다음에 옆구리, 그 다음에 고관절, 대퇴, 그 다음에 우리 비복근 있는 쪽, 그 다음에 발목 부분 쭉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한번 5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각각의 자 특징들이 있어요. 사무직으로 있는 경우, 아까 제가 자, 근육이 딱딱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키포인트인지, 자, 하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관절도 들어가고요.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발목 다 해당이 되고요. 자, 발목이 약한 사람 발목도요.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발목을 조금 약해져서 삐끗하게 되면은 골절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것. 자, 졸음과 무기력을 깨우기 위한 스트레칭.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신을 조금 풀어주는 거가 해당이 되겠죠. 하루의 피곤을 씻어줄 수 있는, 밤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해서 한 10가지 이내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은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컨텐츠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0가지 제시해보라 그러면 30가지 너무 많나요? 한 20가지 해보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들에 맞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보시는 것으로 오늘 헬스케어와 스포츠 과학의 이해, 스트레칭의 과학에 대한 것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Q&A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